1번 문제를 보면 BNF를 eBNF로 기술하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했었죠. 이 내용은 지난번 강의 노트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풀려면 1번 non-terminal A를 두 가지로 정의했죠. 터미널 A, non-terminal A로 정의한 게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B라는 non-terminal로 정의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B는 생략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eBNF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일단 eBNF가 뭐죠? 확장되는 부분 세 가지가 있었죠. 반복이 가장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인 거, else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if문에서 선택적인 거. 세 번째는 택1,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셋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1번 문제는 뭐에 해당돼요? 반복에 해당되죠. 반복은 non-terminal A가 non-terminal A 자기 자신으로 반복했죠. 이 반복하는 부분을 어떻게 eBNF로 표현할 거냐의 문제죠. 그러려면 이 문법이 eBNF가 무엇가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무엇이 반복돼요? 터미널 A가 반복되죠. 터미널 A가 어떻게 반복돼요?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알려면 시작 기호로부터 짧은 것부터 긴 순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물론 가장 짧은 것은 A가 바로 non-terminal B로인 건데 이 부분은 반복이 아니니까 반복되는 부분을 A는 AA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 기호가 대문자 A예요. 이걸 유도를 하면 유도 과정은 주로 이중 화살표로 사용을 하죠. A, 터미널 A, 대문자, non-terminal A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생성한 다음에 지금 non-terminal A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처음에 B였어요. B를 직접 넣으면 반복이 끝나버리죠. 반복이 끝나지 않게 우린 반복의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 반복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이걸 한번 더 이렇게 해줄까요? 자, 가장 짧은 것은 이거였어. B였어. 근데 그 다음 것은 이거였어. 그러면 A가 지금 정의된 내용, 생성된 내용이 두 가지가 된 거죠. B 또는 AA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A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B를 넣을 수도 있고요. AA 자기 자신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반복을 하게끔 하려면 대문자 A 위치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복, 그 다음 반복을 보려면 그 위치에 또 이렇게 AA를 넣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넣었었고 그래서 이제 생성됐어. 요 A 위치에 AA를 넣으면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반복 규칙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내죠. 여기에다가 B를 넣어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이 끝나는 거죠. 물론 여기 non-terminal B 생성 규칙은 생략한 거죠. non-terminal은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반복 부분만 보려고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반복 규칙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A는 AA라는 반복 규칙을 한 번 적용하면 터미널 A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더 적용하면 또 하나가 생겨서 두 개가 생기고 두 번 적용했죠. 세 번 적용하면 세 개가 생기고 네 번 적용하면 네 번, 네 개, n번 적용하면 n개의 터미널 A가 반복해서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반복 과정 중에서 non-terminal A는 그대로 있어요. non-terminal A는 그대로 있고요. 그 앞에 터미널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n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터미널 A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A가 바로 B로 가는 경우. 터미널 A가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n개인 거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기술하면 되겠어요? A는 B 앞에 터미널 A가 반복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B 앞에. 이게 0번 반복인 경우 A는 B 이게 생성될 테고요. 한 번 반복인 경우, 두 번 반복인 경우, 세 번 반복인 경우, n번 반복인 경우 최종적으로는 B. 그래서 이렇게 반복 부분을 EBNF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문제는 뭐죠? A는 터미널 A, non 터미널 B 또는 터미널 A로 끝나버리는 B라는 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죠. if문에서 else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하고 마찬가지죠. 선택 부분인 경우. 그러면 A는 터미널 A는 있어야 되고 B라는 부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선택적인 부분. 지난번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네요. 자, 2번 문제는 아래 BNF를 EBNF로 기술하고 그렇게 기술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번 문제에서 반복적인 부분, 1번의 1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약간 복잡하게 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아요. 이 1번 문제에서 터미널 A가 반복하다가 non 터미널 B로 끝나는 이런 유형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얼핏 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서는 non 터미널 A라고 했었죠. 우반복이었네요. 여기서는 EXP라고 표기는 했지만 EXP를 왼쪽에서 반복할 뿐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1번 문제랑 유사하게 기술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를 EXP 대신에 non 터미널 A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EXP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날 때는 터미널 A로 끝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신텍스를 여기 EXP는 EXP 플러스 A 또는 A로 쓰는 거나 지금 EXP 부분을 대문자 A로 바꿔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쓰든지 그건 자유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앞에 1번 문제하고 A를 반복되는 부분 A 플러스 A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대입하면 A 부분에 A 플러스 A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어떻게 되나요? 뭐가 반복되나요?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A가 하나, A가 두 개, A가 세 개 이랬었죠. 여기서는 플러스 A가 하나, 플러스 A가 둘, 플러스 A가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반복을 끝내고 싶으면 반복이 아닌 놈 터미널 A를 여기 넣어주면 반복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걸 반복을 어떻게 기술하면 되겠어요? 이걸 EBNF로 기술한다면 이것은 A는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A 부분이
0번 반복. 잘못했네요. 이게 터미널 A로 바꿔야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터미널 A가 들어갈 테니까 터미널 A 뒤에 0번 반복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냥 터미널 A로 끝나거나 한 번 반복 A 더하기 A, 두 번 반복 더하기 A가 두 번, n번 반복 더하기 A가 n번, 이런 형태로 EBNF로 기술할 수 있겠죠. 예, 그 내용을 여기 설명을 해 놓는 거고요. 그러면 2의 2번은 마찬가지인데 반복하는 넌터미널이 왼쪽에 있었냐 오른쪽에 있었냐의 차이네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자, 3번은 1번의 2번하고 같은 그 else 부분이죠. else 부분을 선택적으로 대괄호로 써주면 되고요. 반대로 EBNF를 BNF로 기술하는 방법을 설명해라. 이 선택적인 부분은 매우 쉽죠. 선택적인 부분을 B를 빼버린 거 규칙 하나, B를 넣은 거 규칙 하나. 그 if else 문제 똑같잖아요. else 파트가 선택적이면 else 부분을 빼버린 규칙 하나, else 부분을 넣은 거 규칙 하나. 심플하니까요. 그래서 선택적인 것은 매우 쉽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조금 일반화시켜서 반복적인 부분을 B1, B2, Bn 이 부분이 0번 이상 반복하는 걸로 문제를 주었는데요. 근데 더 쉽게 하려면 뭐 반복되는 부분이 복잡한 거든 간단한 거든 나는 관심 없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만 반복되든 A, B, C, D, F까지가 반복되든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가 반복되냐는 뭐 마찬가지 문제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조금 더 단순해서 하게 하려면 터미널 A 그다음에 그냥 B만 반복되는 거로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걸로 끝났다고 하자. 여기서 요거 하나가 반복되든 B1, B2 뭐 여러 가지가 반복되든 나중에는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EBNF인데 BNF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B가 0번 이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 없을 때 AC죠. 하나일 때 A, B, C, 두 개일 때 A, B, B, C, 세 개일 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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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거죠. 그 부분을 이 B가 0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서 그냥 이거 무시하고 나는 어떤 B라는 놈이 있는데 시작 기호를 그냥 X라고 할까요? X라고 시작해서 B가 없는 경우 0번 MT인 경우 엡실론인 경우 B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N번인 경우 무한개인 경우 이것만 나는 생성하는 그런 생성 규칙을 만들고 싶어.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걸 이 반복하는 부분의 non-터미널을 내가 X라고 했어요. 그리고 X를 정의하면 되는 거죠. X는 B가 0번 반복, 1번 반복, 2번 반복, N번 반복. 그래서 B를 반복하게 하려면 뭐 우반복일 수도 있고 좌반복일 수도 있는데 BX 또는 엡실론 아무것도 없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그 표시는 배우질 않았네요. 그리스 문자 엡실론, 알파, 베타, 엡실론 그거 이제 2자 뒤집어 쓴 엡실론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X를 아무것도 없다로 하면 그냥 AC가 되겠죠. null string이라고 생각하시면 null 아무것도 없으면 AC가 될 테고요.
이것을 한 번 하고서 x는 bx 한 다음에 x에다가 mt 집어넣으면 b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x는 bx가 이제 n번 했으면 b가 n개 생겼죠. 그 다음에 x에다가 mt 넣어주면 n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반복 부분만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non-터미널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그 non-터미널을 넣어주면 그러면 BNF로 변환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4번은 아래 eBNF를 BNF로 기술을 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라. 방법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는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유도하시오. 이거 이제 문법의 모호성 문제죠. 문법의 모호성 문제인데 이거 덧셈, 곱셈, 괄호, 그 다음에 id는 이제 기타 모든 숫자를 그냥 여기서는 id라고만 한 거고요. 그래서 id는 뭐 생략했어요. 원래 정의해줘야 되는데 생략. 그러면 여기서 id는 여기서는 a, b, c 등등을 생성할 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두 가지 이상으로 방법으로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익스프레션을 편의상 제가 e라고 non-terminal e라고 명명한다면 그러면 e는 e 더하기 e 또는 e 곱하기 e 괄호 2죠. 그러면 덧셈 생성 규칙이 있고요. 곱셈 생성 규칙이 있고요. 괄호를 생성하는 규칙이 있죠. 그때 이 수식을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유도하려면 시작 기호로부터 덧셈 생성 규칙을 먼저 적용할 건지 곱셈 생성 규칙을 먼저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덧셈 곱셈 하나씩 만들어야 되니까 한 번씩은 적용을 해야 더하기 곱하기가 발생하겠죠. 근데 어떤 걸 먼저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두 가지의 파스트리가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이 윗부분을 삭제를 해버릴까요? 그래서 덧셈 생성 규칙부터 적용을 한다면 e는 e 더하기 e 그 다음에 우측 e를 곱하기 생성 규칙을 적용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만들어질 테니까. 자, 이 더하기 그대로 두고 우측에 있는 e를 e 곱하기 e로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요 e에 이제 id를 요 놈은 터미널 A, 두 번째 건 터미널 B, 세 번째는 터미널 C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생성되겠죠. 근데 이렇게 덧셈을 먼저 안 하고 곱셈 생성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한다면 그러면 E는 E 곱하기 E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E에 덧셈 규칙을 해야겠네요. 그래야 덧셈 곱셈이 생성될 테니까. 그래서 왼쪽 E를 E 더하기 E를 적용하고 곱하기 2 우측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E를 각각 터미널 A, 터미널 B, 터미널 C로 생성하면 될 테니까요. 근데 이 과정을 파스트리로 모양을 그리면 첫 번째 유도 과정은 파스트리 더하기가 위에 나오고 곱하기가 아래 나오게 되죠. 또 두 번째 것은 곱하기가 위에 나오고 더하기 왼쪽 더하기가 아래 나오게 되죠. 그럼 파스트리 모양이 달라지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좌단 유도, 우단 유도는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었네요. 좌단 유도, 우단 유도는 지금 얘기를 할게요. 좌단 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성할 때 non 터미널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예처럼. 그러면 넌 터미널이 두 개 이상 나올 때 어떤 넌 터미널 생성 규칙부터 적용해야 되지? 라는 원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 예의 경우에는 우단 유도를 한 거예요. 우단 유도, rightmost derivation 써야 되나? 잠깐. 우단 유도. 왜 우단 유도예요? 여기 넌 터미널이 두 개가 있는데 넌 터미널이 뭐 같은 거든 다른 거든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넌 터미널의 개수가 여기는 뭐 우연히 두 개가 같았지만 어쨌든 넌 터미널이 두 개 있었어. 그 두 개 중에서 우측에 있는 넌 터미널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규칙 적용했죠. 우측에 있는 놈. 항상 그러니까 유도 과정에서 넌 터미널이 두 개 이상 발생한다면 항상 우측에 있는 넌 터미널 생성 규칙부터 적용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게 우단 유도예요. 이 두 번째 했던 방식은 좌단 유도로 했어요. 이 경우에는 넌 터미널이 두 개 있었는데 좌측에 있는 요 2를 2 더하기 2로 생성 규칙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좌단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 이상 있을 때 항상 무조건 섞어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단자가 끝 단자죠. 우단 유도. 우측 끝에 있는 넌 터미널에 대한 생성 규칙부터 항상 적용하도록 제약하는 거. 그게 우단 유도고요. 반대로 항상 좌측에 있는 넌 터미널부터 생성 규칙을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좌단 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은 좌단 유도를 해봐라. 4번은 우단 유도를 해봐라. 이런 문제고요. 네.